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시아경제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닥컨터 정유재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맨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내가 주식을 매매를 하는 방법을 배웠다면은 이제 좀 기초 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바로 캔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시작을 하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또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또 아셔야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캔들 강의 반드시 잘 집중을 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캔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이제 학습을 해서 하면 하고 바로 나올 정도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노트에 적으시면서 하시면 이제 참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바로 이제 캔들 강의를 할 건데, 항상 그 첫 시작에서 뭐든지 이제 기초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이 기초. 자, 오늘 이제 기초, 바로 캔들 편. 기초라면 이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기본적인 이제 차트에 나오는 이제 세 가지겠는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캔들에 대해서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양봉, 음봉이 있죠. 당연히 이제 빨간 게 좋은 겁니다. 빨간 게 이제 올라간 거고 파란 거는 내려간 거예요. 매매를 이제 조금 이제 시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파란색만 보더라도 진전머리가 나죠. 빨간색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파란색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한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빨간색을 좋아하시고 파란색을 점점 싫어하게 될수록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했다. 그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양봉, 음봉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양봉과 음봉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빠지더라도 양봉이 뜰 때가 있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음봉이 나올 때가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래 여기가 바로 시가입니다. 시가, 그리고 여기가 끝에가 이제 종가예요. 종가. 그리고 살짝 이렇게 꼬랑지가 나온 게 고가입니다. 고가. 그리고 아래 이 아래꼬리가 달린 게 바로 저가. 즉 가장 낮은 가격, 그리고 시작가, 출발가, 종가, 즉 끝난 가격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봉도 마찬가지로 맨 윗꼬리가 고가고 아랫꼬리가 저가인 것까지는 맞는데, 뭐만 다르냐면은 여기 시가와 종가만 다른 게 바로 음봉입니다. 시가보다 빠진 게 바로 음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지라도 시가가 종가보다 어떻게 된다? 더 이제 그 위에, 즉 시가보다 빠지면은 주가가 올라가도 음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전체적인 이제 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 캔들 강의만 제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스터를 하신다면은 최소한 내가 손실은 짧게 줄이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초공사가 이제 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초공사를 튼실하게 하셔야지만이,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집중을 하세요. 자, 양봉이 이제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고 기본적인 이제 양봉 캔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형 캔들이 있고요. 아랫꼬리만 달려있는 망치형 캔들, 그리고 윗꼬리만 달려있는 삿발형 캔들,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리는 샛별형, 이런 이렇게 양봉 캔들 중에서도 네 가지를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양봉 캔들이 좋은 건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만약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오늘 종가가 자, 이렇게 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형 캔들로 끝났다면은 이거는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망치형 캔들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지금 빨간색 양봉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이제 매수 세력이 받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꼬리가 생성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아래 꼬리. 매수세가 받치면 받칠수록 양봉 캔들이 생기면서 아래 꼬리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보통 장대 양봉형 캔들이 떴을 때 주가 가장 급등할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망치형 캔들 떴을 때가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윗꼬리가 달려있는 삿방형 캔들인데, 윗꼬리가 달려있다는 얘기는 매도 세력에 어느 정도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즉,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은 누가 계속 팔고, 올라갈 만하면 팔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삿방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일 때와 그리고 천장 구간에서 삿방형 떴을 때가 굉장히 이제 다릅니다. 보통 이제 저항 구간, 윗 구간에서 삿바형 캔들이 뜬다라면은 여기를 뚫어주면은 이제 올라가지만은 만약에 계속해서 삿바형 캔들이 떴는데 저항선을 못 뚫는다면은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바닥 구간에서 삿바형 캔들이 떴을 때 연속적으로 만약에 뜬다라면은 위로 올라갈 확률, 위로 급등할 확률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아래로 빠질 확률도 있다. 그래서 이 삿바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후의 거래량이라든지 기타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뭐 샛별형 캔들 윗꼬리도 달려있고 아래꼬리도 달려있기 때문에 위로 갈 확률과 아래 하방으로 갈 확률 둘 다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들 중에서도 과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장대 양봉으로 끝났는지 망치로 끝났는지 혹은 삿바로 끝났는지 샛별형으로 끝났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요. 나중에는 이런 몸통, 이 지금 두꺼운 꼬리 말고 이제 이걸 몸통이라고 하는데 이 두께에 따라서도 추후에 주가가 올라갈지 빠질지 그런 것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잘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봉 캔들 봤으면 이제 음봉 캔들 봐야겠죠. 뭐 마찬가지로 음봉 캔들 같은 경우에도 색깔만 다르고 뭐 이제 장대 음봉 아래 꼬리 달려 있는 유성형, 윗꼬리 달려 있는 교수, 위 아래 저녁별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제 양봉형이랑 보통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올라갈 확률이었으면은 만약에 장대 음봉이 떴다. 그럼 반대로 당연히 아래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뭔가 이제 특히나 거래가 터진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악재가 발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장대 음봉형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아래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성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빠지긴 빠졌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받치면서 어느 정도 빠지면은 매수세가 이 정도 라인까지는 빼지를 않겠다. 그런 이제 의지가 보이는 라인입니다, 여기. 그래서 보통 이제 음봉이지만은 아래 꼬리가 받친다라면은 특히나 하락 구간에서 이런 음봉 캔들이 떴을 경우에는 그나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교수형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큰 그런 이제 캔들이 되겠습니다. 교수형 윗꼬리가 달려있는 음봉 캔들, 교수형 캔들이 뜬다면은 빠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녁별형,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샛별형처럼 윗꼬리, 아래꼬리 둘 다 달려있는데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 확률도 있고요. 아래로 올라갈 확률도 있는데 보통 이거랑 같이 볼 때는 거래량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전날의 거래량에 비해서 전날 거래량보다 적게 나온다면은 그나마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제 양봉, 음봉 캔들을 일단 하나씩 봤는데 보통 캔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단일의 캔들을 보기보다는 연속적인 캔들을 봤을 때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보통 이제 그 올라가는 연속되는 캔들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서 봤던 양봉, 음봉 외에도 이렇게 뭐 몸통이 없는 이런 도지형 캔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시가와 종가가 똑같을 경우에 도지형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명 그 십자가형 모양이라고 해서 뭐 십자형이라고도 하는데, 자, 보통 이제 도지형 같은 경우에는 키다리 도지형, 뭐 비석형 도지형, 잠자리 도지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도지형 캔들이 떴을 때 위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위에 천장 구간에서 도지형 캔들이 떴을 때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키다리 도지형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확률, 비석형 도지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빠질 가능성, 잠자리형 도지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이게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차트를 딱 보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캔들 공부를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하시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딱 차트를 봤을 때 차트만 보고도 위로 올라갈 건지 아래로 내려갈 건지 그런 정도의 그 실력이 갖춰지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캔들 공부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집중을 해서 잘 머릿속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적인 캔들, 이게 특히나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속적인 캔들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연달아 나올 것들은 죄다 상승 전환입니다. 즉, 이 캔들이 나오면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잘 하셔야겠죠. 자, 상승 장악형 캔들. 음봉 나오고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의 몸통의 두께가 이 음봉의 몸통보다 훨씬 클 때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자,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에 보통 하락 추세의 마지막, 즉 마지막에 빠졌을 때 음봉 뜨고 장 때 양봉 뜨면서 마지막에 출현을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정석이고요. 강력한 상승 반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승으로 전환 시 양봉의 길이, 즉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캔들을 봤을 때 과거의 사례를 비교 분석을 하면은 보통 이제 70에서 80% 정도의 정확도가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20%, 30%는 캔들이 나오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신뢰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양봉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반전할 확률이 더욱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통의 길이를 잘 체크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항상 이 거래량을 동반을 했을 때 이런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뜬다면은 위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게 받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반전하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상승 장악형 캔들이고요. 자, 뭐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관통형입니다. 관통형. 역시나 마찬가지로 음봉 뜨고 양봉이 뜬 건데 이 관통형 같은 경우에는 침체권 바닥에서 보통 출현을 하고 저가 매수세의 신규 세력이 형성된다는 얘기. 즉 주가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관통형이라는 얘기는 이 윗꼬리가 음봉의 몸통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아래.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통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체권 구간에서의 거래가 보통 없을 때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관통형 캔들이 떴을 때
상승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관통형 캔들을 노리고 하는 매매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지금 위치인지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샛별형 캔들인데 샛별형 같은 경우에는 음봉 뜨고요. 양봉,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 양봉인데 자, 이때 그 두 번째 양봉이 음봉의 이 아래 종가죠. 종가보다 아래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즉 갭으로 한번 빠졌다가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양봉에서 시가는 어디? 여기죠. 여긴 종가고. 그러면은 여기가 시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훨씬 많이 빠진 다음에 출발을 해야지만이 샛별형 캔들이 보통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갭으로 빠졌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한 번에 왕창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세가 이렇게 받침이 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 바닥권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샛별형 캔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봉, 이 몸통의 길이가 길수록 정확도 역시나 올라갑니다. 여기 이거 뜨고 여기 종가, 시가 여기 있고요. 이 몸통의 길이가 길수록 샛별형이 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잘 여기 체크를 하시고 이거를 또 노리고 하는 매매 단타 기법들이 많습니다. 뜨고 나서 지금 여기 종가 마무리되고 시가 뜨죠. 시가 뜨고 여기 이 음봉 여기를 돌파 나왔을 때 이 단기적인 이 퍼센트를 노리면서 들어가는 그 데이 트레이딩 매매가 있습니다. 여기 돌파 나왔을 때 이 마디 구간을 먹기 위한 스캘핑 매매, 이런 건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추후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 스킬이 쌓이면은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뭐 나중에는 이제 보는 눈이 또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상승 잉태형인데 상승 잉태형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하락 추세의 마지막에 출현을 하고요. 이 음봉의 몸통보다 이 몸통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상승 잉태형. 보통 이제 매도세에 반발하는 매수세 유입으로 몸통과 꼬리가 작을수록 반전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이제 그 여기 음봉이 있다라면은 이 몸통이 안을 꽉꽉 채워졌을 때 바로 강한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보통 상승 잉태형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잉태형이 뜨고 나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여기서 이 안에서 강력하게 머무르다가 그 다음날에 바로 주가가 껑충 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적산병인데 제가 다카운터 전문가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기법이면서 가장 좋아하는 캔들이기도 합니다. 자, 적산병이 뭐냐면은 양봉이 하나, 둘, 셋 연속적으로 3개가 떴을 때 적산병, 빨간 게 3개 있다. 적산병이란 얘기예요. 보통 이제 그 적산병이 떴을 때 위에서 과열 구간에서 떴을 때랑 이 하락 추세의 침체 구간에서 떴을 때랑 의미가 굉장히 180도 다릅니다. 자, 보통 중장기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상승 전환의 패턴인데 종가가 연속적으로 상승 양봉이 3개 이상 출현할 때 반전을 의미하고요. 대신에 고가권에서 출현은 주의점이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적산병 뒤 눌림목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냐면은 적산병 이렇게 나오고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음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뜹니다. 음봉이 이렇게 음봉 뜬 뒤에 이렇게 한번 눌려준 다음에 다시 양봉이 뜨면서 뻥 하면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게 보통 패턴이에요. 적산병 하나 둘 셋 나오고 음봉 눌려준 다음에 반등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때 보통 매수라는 게 기법인데 적산병이 만약에 과열 구간, 즉 어느 정도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3,000원 하던 주가가 한 9,000원까지 막 올라왔습니다. 이런 과열 구간에서 적산병이 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과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자제를 하셔야 된다. 바닥 구간에서
적산병이 떴을 때가 가장 좋은 위치라는 거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쭉 지금 상승 전환 패턴을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반대로 하락 전환입니다. 하락 전환. 지금 나오는 거는 빠지는 거예요. 이제 아래로. 자, 아래로 빠지는 패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하락 전환 패턴 같은 경우에 하락 장악형인데 보통 상승 추세의 마지막에 출현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음봉 뚝 하고 뜨면서 마지막에 강력한 하락 반전의 패턴을 얘기를 하고 이 음봉의 길이가 길수록 여기가 길수록 아래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 빠진 종목들 보시면은 대개 이런 하락 장악형 캔들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 차트 돌려보면은 이런 하락 장악형 패턴이 많이 떴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거래까지도 동반을 한 패턴이 뜬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매도를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바로 흑운형입니다. 흑운형.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과열권에서 출현. 무슨 얘기냐면은 신규 매도 세력. 계속해서 매수세. 계속해서 매수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매도 세력이 형성됐을 때 이런 음봉 캔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슬슬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돌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흑운형. 여기 이 양봉과 음봉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석별형인데, 자, 석별형 같은 경우에 양봉 뜨고 이 양봉의 종가보다 갭으로 지금 시가가 출발을 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종가는 어떻게 내려갔죠? 즉 떠서 바로 시가에서 지금 차익 실현이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음봉 뜨면은 이거는 강력한 하락을 의미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석별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슬슬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갭으로 뜨고서 이렇게 음봉 뜨고. 자, 다음은 하락 임태형입니다. 하락 임태형. 양봉 뜨고 양봉의 몸통 안에 이 음봉이 들어가 있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의 마지막에 출현하는 하락 반전을 의미하는 그런 하락 패턴이라는 거. 그래서 몸통의 꼬리가 작을수록 반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게 작을수록 반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작다라고 해서 혹시나 올라갈까 그런 기대를 하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적산병과 반대로 흑산병. 음봉이 하나, 둘, 셋 있는 것은 흑산병이라는데 보통 역시나 이제 상승 추세에 나타나는 약세 전환 패턴. 흑산병이 뜨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흑산병 뒤에 양봉이 강하게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마지막 매도 시기입니다. 마지막 매도 시기.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지금 흑산병에서 이 양봉 때 이때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바닥 구간에서 저렇게 떴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가권에서 출현은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즉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썼을 때. 그래서 이렇게 흑산병까지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쭉 캔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본이면서 기초가 되는 게 캔들입니다. 캔들만 제대로 마스터를 하시더라도 우리 초보자분들이 손실을 짧게 하면서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차트의 캔들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매수는 잘하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시기를 제대로 모르는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매도 시기 어떻게 잡느냐? 제가 가르쳐드린 캔들, 상승 패턴인지 하락 패턴인지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캔들 가르쳐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가르쳐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기초 탄탄하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법들 할 거니까 반드시 늘
시청을 잘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